그러면 북미 쪽으로 과연 그 신교 문화가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북미 지역의 미시시피 강 유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시시피 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본류고요. 여기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이쪽으로 이제 오하이오 강이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미시시피 강이 그 인디안 문명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나름 이제 좀 큰 그런 유적지는 크게 표현이 됐고 작은 거는 조금 이제 작은 문화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중에서 여기 카오키아 유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몽크스 마운드. 몽크는 이제 제신 뭐 이런 건데요. 이 몽크스 마운드는 북미 지역의 최대의 이제 흙 바위 뭐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카오키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카오키아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위쪽으로 보시면 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제일 위쪽에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 밑으로도 이렇게 제사장이 뭐 거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소가 있었고 이 자체가 바로 그 천재 문화의 그런 시설이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굉장히 큰 주거 집단이 발견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북미 쪽에서는 제일 큰 유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넘어가고요. 중남미로 내려가면 멕시코 지역에 이제 테오티후아칸 유적이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뭐 달의 신전, 태양의 신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신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기 톨텍 문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촐룰라 대피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촐룰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7세기부터 12세기경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어차피 아까 그 이제 앞선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그쪽 같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바로 이 10세기 바로 전후 요 무렵에 이제 건축된 그런 천재 문화의 이제 제천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성당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저 언덕 위에 이제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치 보면 이제 언덕 위에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 다양한 이 계단도 보이고 성벽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걸 유적을 발굴을 해보니까 비밀 통로같이 터널도 나오고 그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석축이 계속 나오고 이제 대칭되는 그런 계단들이 나오고 해서 이것은 뭐 피라미드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뭐 이렇게 됐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원형이 거의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인디안 그러니까 톨텍 문명의 그 사람들이 건축한 그런 제천 시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스페인 정복자들이 다 파괴를 해버리고 자기들 성당을 저렇게 지은 겁니다. 자기들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기존 토착의 그 신앙을
그냥 부정하고 그것을 다 밀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보면 이제 저 성당이 우뚝 솟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촐룰라 대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폭이 무려 이제 315m입니다. 한쪽 면이.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가 폭이 230.3m인데요. 높이는 물론 훨씬 더 기자 대피라미드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부피로 따지면 이 촐룰라 대피라미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 뭐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은 영어로는 이제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촐룰라 이렇게 하고 포르투갈어로는 피라미데 데 테파나파 이렇게 하고 스페인어로는 저도 뭐 스페인을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해제해서 보니까 다지왈테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지왈테백 이거를 다지왈테백이라고 읽는가 이제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그 발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넣어가지고 딱 눌러 보니까 다지왈테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백산하고 이제 유사한 뭐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원주민들은 다지왈테백이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도 이런 이제 제첨단 그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북미 지역, 중미, 남미 하면서 마야 문명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톨텍 문명 뒤로도 그게 무슨 문명이죠? 예, 그 뒤로 하여튼 나온 문명에서도 그 아즈텍이죠. 아즈텍도 참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지만 이제 서양의 그 정복자들이 들어오면서 다 파괴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인디언 문화에서도 고술의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인디언들은 옥수수나 과일로 만든 발효주 치차를 마시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3번 찍어서 돼지에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 막걸리 이렇게 뿌리듯이.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손으로 떼어서 던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문화도 있는데요. 대륙 전체 중에 이제 130여 부족이 윷놀이를 즐겼다. 그리고 유처의 형태나 놀이 방법이 우리나라하고 매우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사는 차코족은 윷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놀이 자체를 윷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명칭까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인디언과 이제 한민족이 이제 공유하는 다양한 다른 놀이도 있는데요. 팽이치기 같은 거. 팽이치기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고 이렇게 이제 받고 또 팽이에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까지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제 투호, 자치기, 고누, 실뜨기 놀이, 그다음에 그림자 놀이, 그 공기 놀이, 굴렁쇠 굴리기까지. 이거는 좀 근대의 놀이가 아닌가 싶은데 다양한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손성태 박사님이 좀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 풍속, 지명 등의 여러 이제 고문서와 유물을 확인해 보면 아즈텍 문명을 건설한 이 멕시코 원주민은 동부가 한민족이었다 이렇게 이분은 단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생활 문화와 생활 속에는 한민족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투를 이렇게 튼 모습, 그리고 고대의 그 이제 벽화 같은 걸 보면 상투를 틀었다든지 애를 이렇게 요새도 업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온돌도 이렇게 쭉 전해지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금줄을 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지난 그
2012년이죠. 그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 한민족의 흔적이라고 그 상생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디언의 영성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디언들은 한 위대한 신을 믿었다. 시튼이라는 분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Great over soul. 뭔가 이렇게 그 최상위에 있는 모든 존재의 상위에 존재하는 그런 위대한 소울,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신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최고의 통치자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 포니족은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도 동북아 신교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자 신을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뭐 창조주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우주를 통치하는 주제자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족은 새벽에 물가에 내려가서 목욕을 한 다음에 태양이 지평선으로 춤을 출 때 태양을 마주 보며 거룩하게 말없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태양과 광명에 대한 예배 의식을 아침마다 이렇게 했다. 그런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인디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스트 댄스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분은 와보카라는 분인데요. 1856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이제 죽었고요. 그 서부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바로 안쪽에 있는 네바다 지역의 인디언 중에 파유트족이라고 있습니다. 파유트 인디안이 있는데 그 파유트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889년 정월 그 1월 1일 날 양력 1월 1일 날 북미 지역에 계기 일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계기 일식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면서 계기 일식이 쭉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이 워보카라는 분이 이 네바다 그쪽 계기 일식이 진행될 그때 이렇게 코마에 빠지면서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올라가 이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어떤 몸짓을 이렇게 전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분의 이제 가르침은 조상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스트 댄스 아까 그 몸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춤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고스트 댄스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몸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둥글게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중앙에 나무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만들면서 이제 다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예식을 행한 거죠.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이게 인디언들이 이제 체험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백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밀리고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계속 잡아먹던 버팔로도 없어졌지만 이 버팔로도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 질병, 이 노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게 완전 일파만파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댄스 운동은 지금 이제 바로 네바다가 여기거든요. 네바다가 여기인데 파우트족의 이 와보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89년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9년, 90년까지 불과 2년 만에 이만큼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수족이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올린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수족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하면 아까 여기 미시시피 강이 이제 이렇게 미시시피 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여기 미주리 주의 여기가 세인트 루이스거든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 강이 미주리 강이 이렇게 이제 요 네브라스카 이쪽으로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미네소타인가요? 몬타나까지 이렇게 이제 쭉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쪽으로 주로 이제 있었던 인디언이 바로 수족입니다. 수족. 그러니까 수족은 다코타, 라코타. 이게 뭐 한글에서 딱한 건 아닐 텐데 하여튼 뭐 우연인지 나코타족이 있었고 다코타족이 있었고 라코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있는데 이 다코타 주 이름 자체가 인디언 다코타족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라코타족인데요. 라코타족이 이제 여기에 이 미주리 강을 이제 따라서 강 유역으로 인디언들이 이제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하니까 많이 살았는데 이쪽으로 이제 백인들이 이쪽에서부터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자꾸 차지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서쪽에 척박한 땅을 자꾸 이제 밀어붙이면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뭐 그전에 그 빅혼 전투라고 해서 이제 인디언이 한번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대세는 뭐 무력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밀려나고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핍박에 시달리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 그 댄스, 고스트 댄스 운동이 이제 불어 닥치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호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운디 더 니라고 있잖아요. 운디 더 니라는 것은 무릎을 다친 무릎 이런 뜻이죠. 운디 더 니라는 계곡 이름입니다. 운디 더 니 크릭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때는 이제 1890년 12월 29일인데요. 아까 1889년 1월 1일에 고스트 댄스 운동이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 2년이 지났는데요. 만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때 또 이제 백인들이 볼 때는 이 고스트 댄스 운동이 어떻게 별로 달갑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일단 백인들은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아까 보셨다시피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 백인을 몰아내고 그 인디언들이 다시 부흥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계속 인디언들이 이제 백인들한테 밀려서 위축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운디드 니에서는 이제 이 그 유명한 제7기병대가 이제 뭐냐면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이제 몰아넣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총, 뭐 그리고 토마호크 같은 도끼, 뭐 그런 것들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비무장 상태로 그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제 몰아넣는 뭐 그런 그 작전을 계속 펼쳐왔던 것이죠. 근데 여기 운디드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전날 12월 28일 날 제7기병대가 이제 거기 캠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무장을 해제를 쭉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돼서 이제 하는데 그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귀가 어두웠다고 해요. 귀머거리 인디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을 갖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 총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 이제 안 준다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바깥에서는 그 다른 인디언들이 이제 고스트 댄스를 이제 막 추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제7기 병대에서 누군가 총을 발사를 하면서 이제 총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250명이 그 뭐 전사 그 인디언 남자 총든 전사 뭐 총을 다 거의 다 뺏긴 상태니까 대항을 하긴 힘들었겠죠.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성까지 250명을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총든 인디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군 정규군도 이제 그 수십 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인디언은 완전히 거의 몰살이 돼버리는 거죠. 51명은 부상을 하고 25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걸 뭐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가면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지금 보시면 이제 라코타족을 저 기관총으로 여기 보시는 이 기관총으로 이제 또 대량으로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저는 저 기관총을 보니까 우리 동학군이 이렇게 우금치에서 진격할 때 동학군을 향해서 발포했던 그 기관총하고 너무 닮아서 뭔가 좀 데자뷰도 느끼고 마음이 하여튼 좀 짠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운디드 니에 나를 운디드 니에 묻어다오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이 과정도 쭉 나옵니다. 영어로는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그러니까 wounded knee에 내 심장을 묻어라.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정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그 흑인 인디언들의 그 절규가 느껴지는 그런 멘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디언은 이제 미군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제 기세가 꺾여버리죠. 1890년 연말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북미의 인디언은 완전히 이제 그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5년 뒤에 그 5년 뒤인가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엑스포 하잖아요. 엑스포에 이 흑인들을 전시도 하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이 인디언은 정말 뭐 무슨 동물 취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수준으로 이 이제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자, 고스트 댄스 운동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디언 사회의 신교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군들은 미국 이제 사회에서는 뭐 미개한 민족, 미개한 인디언들의 뭐 그런 뭐 춤추고 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를 해버렸지만 이것은 신교의 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댄스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 가운데 아까 생명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명나무란 것은 동북아 신교 문화권에서 소도에 심었던 신단수와 같다. 그리고 이 신이 응감하는 그 신단수 나무는 천상의 하느님과 이제 소통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것이죠. 그리고 소도 제천 거행 후에 신단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아까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춤을 추던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건 알게 되죠. 여기 이제 그 아라파오족이 있었던 입었던
그 고스트 댄스를 출 때 입었던 그 가죽 옷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별이 있고 까마귀도 보이고요. 이 신교의 그런 어떤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참 명맥이 이렇게 근거니 오다가 이렇게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운디드니, 그 운디드니라는 것은 그 아까 그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디언이 부상당한 그 무릎 부상을 무릅쓰고 그 한 채로 이제 그 백인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지금도 가면 이제 거기 비석도 서 있고 그런 기념물이 있다고 합니다.